중세하면 더럽고 무지한 암흑기가 떠오르시나요? 흔히 중세는 천년에 잃어버린 시대라고 불립니다. 문명이 멈추고 야만이 지배했던 시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흔히 암흑기라 부르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아주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해한 중세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먼저 암흑기라는 말은 대체 누가 붙였을까요? 놀랍게도 정작 중세 사람들은 자신을 암흑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자기 시대를 그저 현재로 여겼죠. 우리가 지금을 암흑기라 부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암흑기라는 말은 한참 뒤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중세가 끝난 뒤 옛 그리스와 로마를 동경하던 학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기들 직전의 천년을 빛이 꺼진 시대로 깎아내렸습니다. 고대의 영광과 자기 시대 사이에 어두운 골짜기로 본 거죠. 자기 시대를 빛내려고 앞 시대를 어둡게 칠한 셈입니다. 다시 말해 암흑기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평가였습니다. 승자가 패자의 시대를 지우듯 한 시대가 다른 시대를 덮어버린 거죠. 이름표 하나에 천년의 진실이 통째로 가려진 셈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표를 너무 오래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그럼 그 천년 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을까요? 사실 중세에도 기술과 발명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흔히 중세엔 발전이 멈춰 있었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발명이 이 시대에 태어났죠. 바람과 물의 힘을 쓰는 방앗간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의 힘 대신 자연의 힘으로 곡식을 빻은 거죠. 무거운 흙을 가는 새로운 쟁기로 농사 수확이 크게 늘었습니다.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고 인구도 늘었죠. 말의 힘을 제대로 쓰는 장치도 이 시대에 퍼졌습니다. 덕분에 밭을 가는 일이 한결 빠르고 쉬워졌죠. 우리가 아는 안경과 기계시계도 중세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다시 글자를 읽게 됐죠. 시간을 정확히 나누는 시계는 삶의 질서를 바꿨습니다. 멈춰있기는커녕 중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학문과 지식은 정말 사라졌을까요? 중세는 오히려 배움의 불씨를 지켜내고 키운 시대였습니다. 흔히 중세엔 지식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옛 책들은 수도원에서 정성껏 보존됐습니다. 수도사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책을 베꼈었죠. 밤을 새워가며 고대의 지혜를 종이에 옮겼습니다. 그 덕분에 옛 지식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았죠. 한편 이슬람 세계는 고대 그리스 학문을 활짝 꽃피웠습니다. 수학과 의학, 천문학이 그곳에서 크게 발전했죠. 우리가 쓰는 숫자와 대수학도 그 시대의 선물입니다. 그 풍부한 지식은 다시 유럽으로 흘러들어 자양분이 됐습니다. 게다가 중세 후반엔 곳곳에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함께 묻고 토론하는 곳이 생긴 거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학의 뿌리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식의 불은 꺼진 게 아니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사람들의 일상은 정말 비참하기만 했을까요? 중세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다채로웠습니다. 우리는 중세 사람들이 늘 더럽고 우울했으리라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웃음과 축제와 즐거움이 있었죠. 계절마다 마을엔 흥겨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춤추고 함께 음식을 나눴죠. 시장에는 온갖 물건과 이야기가 활기차게 오갔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사람들은 목욕도 즐겼습니다. 도시마다 함께 몸을 씻는 목욕탕이 흔했죠. 맥주와 빵, 채소와 고기로 차린 밥상도 있었습니다. 물론 고된 삶이었지만 그저 어둡기만 한 건 아니었죠. 사람 사는 곳엔 늘 빛과 온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오해를 갖게 됐을까요?
흑사병과 전쟁의 참상이 중세 전체의 이미지를 덮어버렸습니다. 물론 중세에 끔찍한 일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거대한 전염병이 휩쓸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마을 전체가 텅 비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끝없는 전쟁과 굶주림도 분명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어두운 장면들이 중세 전체의 인상을 물들였죠. 여기에 옌치아기 속 과장이 오해를 더 키웠습니다. 무섭고 미개한 시대라는 한쪽 그림만 남은 거죠. 하지만 어느 시대든 빛과 그림자는 늘 함께 있습니다. 어두운 면만 보고 천년을 재단하는 건 결코 공정하지 않죠. 우리가 본 건 중세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던 셈입니다. 그럼 중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하늘로 치솟는 성당과 예술은 중세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돌로 하늘에 닿을 듯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높고 가벼운 건물을 짓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당대 최고의 공학과 예술이 거기 모두 담겼습니다. 수십 년, 때로는 100년을 넘겨 지은 성당도 있었죠. 생유리로 빛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창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서면 마치 천국에 온 듯했죠. 섬세한 그림과 조각, 음악도 이 시대에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야기와 전설도 여기서 태어났죠. 중세는 결코 텅 빈 천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그 빛나는 다음 시대는 어디서 왔을까요? 찬란했다는 르네상스조차 사실은 중세가 쌓은 토대 위에 섰습니다. 우리는 중세 다음 시대를 다시 태어난 시대라 부릅니다. 갑자기 모든 게 환하게 피어난 것처럼 여기죠. 하지만 그 부활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중세가 지켜낸 책과 지식이 그 바탕이 됐으니까요. 소도원이 베껴둔 고전이 다시 읽히기 시작한 거죠. 중세의 대학과 기술이 새 시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니 두 시대는 끊긴 게 아니라 이어진 것입니다. 빛나는 시대라는 이름표가 앞 시대를 더 어둡게 보이게 했을 뿐이죠. 밝은 빛 옆에 서면 멀쩡한 것도 그늘져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한 시대에 붙은 이름표를 의심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붙여준 이름을 그대로 믿습니다. 암흑기라는 말도 그렇게 굳어진 하나의 편견이었죠. 하지만 이름표 너머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보입니다. 멈춘 줄 알았던 시대가 사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역사를 본다는 건 결국 통념을 다시 묻는 일입니다. 누군가 정해준 답이 아니라 스스로 들여다보는 눈이 필요하죠. 그 눈으로 보면 익숙한 이야기도 새롭게 살아납니다. 이건 역사뿐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겉에 붙은 이름표만 보면 진짜 모습을 놓치니까요. 다음에 암흑기라는 말을 들으면 잠시 고개를 갸웃해보세요. 알고 보면 그 천년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았으니까요. 자, 정리해봅시다. 정작 중세 사람들은 자신을 암흑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천년 동안에도 기술과 발명은 꾸준히 이어졌고요. 중세는 오히려 배움의 불씨를 지켜내고 키운 시대였습니다. 흑사병과 전쟁의 참상이 전체 이미지를 덮어버렸죠. 하늘로 치솟는 성당과 예술은 중세 최고의 걸작이었습니다. 찬란한 르네상스조차 중세가 쌓은 토대 위에 섰고요. 그러니 한 시대에 붙은 이름표를 의심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간, 알고 보면이었습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